안녕하십니까. 공부들 열심히 하고 있죠. 이제 시험이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6월 16일 오후 6시 22분 일요일 6시 22분입니다.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생물은 특히 이제 여러분 몸에 대한 거니까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따라하세요. 뭐? 네, 체세포 분열입니다. 몸체자죠. 세포는 아시죠? 몸을 이루는 세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성장하다가 좀 커지면 분열, 즉 나누어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게 세포가 굳이 분열을 왜 할까?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세포가 진짜 분열을 하는지 검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선생님이 검색어로 넣어놨는데요. 구글에서 세포수 I 이렇게 했더니 여기 뜨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 태어났을 때 갓난아이일 때 세포수는 약 20조 개 정도 됩니다. 뭐 맞네요. 근데 성인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로 세포가 많아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포가 점점점 자라서 분열하지 않고 점점 커져서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분열해서 큰 사람은 세포수가 더 많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세포가 자기 몸을 찢으면서 고통스럽게 나뉘어질까요?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포는요, 각각이 자세히 보면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세포도 그래서 먹고 싸고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다세포 생물이라 해서 사람은 그 세포가 다 연결돼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잖아요. 근데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단세포 생물, 아메바, 집신벌 이런 애들은 세포 하나가 생명체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생명체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먹고 싸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물질 교환. 예, 먹고 싸는 것을 고상하게 표현하면 물질 교환이라고 합니다. 먹는 게 들어와서 여러분이 노폐물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물질 교환이 생명체라면 다 되어야 되는데 세포의 크기가 들어갑니다. 크기가 커지면 세포가 물질 교환이라는 걸 잘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실험을 잠깐 한번 소개할게요.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X. 교과서에 체세포 분열 183쪽을 한번 펴보세요. 자, 이 체세포 분열에 세포가 분열하는 이유에 대한 실험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에 일단 우뭇가사리, 묵이에요. 묵 덩어리를 1cm, 2cm, 3cm의 변으로 크기를 잘라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담가둡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페놀프탈레인과 수산화나트륨이 만나면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해요. 즉 붉은색 물을 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약 5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한 변의 길이가 1cm 이내, 2cm 이내, 3cm인 애의 속이 어떻게 염색되었는지를 봤을 때 즉 1cm 이내가 중심 부분까지 붉은색이 퍼져 있습니다. 1cm 이내가 중심 부분까지 붉은색이 퍼진다. 그러면 1번 가와 다중 중심 부분까지 붉은색이 퍼진 것은 가이죠. 가. 자, 그리고 나와 다, 즉 크기가 커질수록 중심 부분까지 퍼지는 비율이 작아집니다. 이거랑 세포가 꼭 분열해야 되는 이유랑 무슨 상관인가요? 중요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포에 필요한 물질, 세포는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고 싸고를 한다 했잖아요. 세포가 필요해요. 먹는 물질이. 그러면 그 물질은 어디로 들어가냐? 세포는 입이 따로 없기 때문에 피부, 즉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때 세포의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 중 어느 것이 세포에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세포의 크기가 작은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 더 염색이 잘 돼요. 더 작을수록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흡수가 잘 되는 것은 나중에 배출도 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작게 유지하기 위해서 분열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 세포의 뭐를 늘어나는 것, 그렇죠. 세포의 개수, 수를 늘어나게 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 즉 물질 교환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반드시 멈추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포가 분열해야 하는 이유 시작.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세포 분열을 직접 한번 관찰을 해보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수업 시간에 이 실험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 손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를 일단 먼저 하고 수업 시간에는 그 내용을 좀 여러분이 말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를 가지고 체세포 분열을 관찰을 많이 합니다. 양파가 제일 쉽거든요. 세포 분열을 관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순서를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순서 앞 글자만 먼저 한번 빼올게요. 고, 해, 염, 고해염, 뭘 고해? 어쨌든 고해염, 고하세염, 고해염, 뭘 고하냐면 분합관을 고해염, 분합관. 그래서 앞 글자만 떼서 외우면 고해염, 분합관 이렇게 됩니다. 고해염, 분합관. 몇 번 반복하면 외울 수 있어요. 자, 5번 해보세요. 고해염, 분합관, 고해염, 분합관 해보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일단 외워두세요. 각 단계가 뭐냐? 고정. 고정이란 건 말 그대로 양파 속에 지금 여러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세포 분열을 일단 멈추게 하는 거예요. 고정시켜요. 그래야 각각의 세포 분열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3대1의 혼합액에 양파 뿌리 끝을 담궈둡니다. 양파 뿌리 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눈치 깠죠? 양파 뿌리 끝이 뭐가 잘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체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양파라는 식물은요, 우리 몸과 달리, 동물과는 달리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동물은 우리 온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머리카락도 자라고, 손도 자라고, 피부 세포도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근데 식물은 자라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특히 그 중에 뿌리 끝은 계속해서 체세포가 분열하면서 자라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뿌리 끝을 한 겁니다. 자, 이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 요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고정하기 위한 어떤 액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정하는 이유. 네, 세포 분열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리. 해리는 뭐냐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뿌리를 한번 씹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딱딱할 거 아니에요. 비록 양파 뿌리 이렇게 별로 안 딱딱할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 세포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은 동물과는 달리 세포벽이라는 걸로 튼튼하게 자기를 이렇게 세우고 있거든요. 지지를 하거든요. 뼈 역할을 하는 거죠. 동물의 뼈 역할. 그러니까 이제 질겨요. 그 질긴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온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온도를 높여요. 60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보다는 염산이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겠죠. 그래서 염산 60도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뭐다? 해리다. 해리. 이유는 세포벽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염색 들어갑니다. 염색. 고해염, 염색. 자, 일단 염색을 해야 이 투명한 것보다는 우리 눈에 잘 보이거든요. 염색할 때 주로 사용하는 액체가 아세트올세인이라는 용액입니다. 무슨 색깔일까요? 붉은색이죠. 보이죠? 아세트올세인. 좀 외울 게 많아서 미안해요. 그래도 조금 외워주면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세포 분열할 때 나오는 거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세트올세인. 몇 번 따라하세요. 아세트올세인. 무슨 색?
붉은색. 이 용액을 많이 떨어뜨리면 너무 흥건해요. 우리 한 방울 정도만 떨어뜨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 염색시키기 위해서죠. 특히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세포 속에 염색이 잘 되는 물체가 있어요. 걔를 염색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 물체는 세 글자로 염색이 잘 되는 물체. 염색체. 염색체. 염색체를 왜 안 나오네? 염색체를 염색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자, 고해염 했죠? 고해염. 그다음 분압관을 한꺼번에 할 거예요. 염색이 다 되면 이제 관찰만 남았는데 관찰하기 전에 좀 자질구레한 과정이 좀 있습니다. 뭘 하냐면 아직까지 얘가 겹쳐 있잖아요. 세포가 무진장 겹쳐 있어요. 그것을 분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침으로 막 찢어요. 그게 바로 분리입니다. 해서 갈기갈기 찢어서 아주 얇게 핀 다음에 자,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놓은 상태죠. 지금 현재 그 위에 커버 글라스 뚜껑을 얹고 탁탁탁탁 쳐서 더 얇게 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압착이라고 하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아세토르세인 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거름종이로 살짝 눌러서 염색액을 제거한 다음에 이 과정은 따로 설명하지 않지만 관찰하기 직전에 이 그림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분압관까지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고해염, 분압관. 각각의 경우 여러분 멈춰놓고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네. 자,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이 나오냐? 자, 여러분 여기에 그 결과 자, 신기하죠? 이렇게 여러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라색으로 나온 거는 좀 이렇게 가공을 해서 그렇고요. 좀 붉은색으로 사실 나오는데 이 염색된 애들이 딱 보이죠? 네, 염색체. 그래서 염색했더니 이 염색이 잘 되는 애들이 있었다. 해서 이 애들 이름이 염색체가 된 거예요. 모양들이 다 다르죠? 항상 동그라미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막대 모양의 거미 발처럼 생긴 애들도 막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찰된다는 거. 그러면 마무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활동 2. 체세포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죠. 생물의 무엇을 이루는 세포? 몸을 이루는 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체세포가 분열하는 게 체세포 분열이고요. 왜? 세포수를 늘리기 위해서라고 했죠. 자, 체세포 분열 과정은요. 요것도 외워두세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할게요. 간기, 그 다음에 무슨 분열이야? 핵분열,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 이렇게 됩니다. 간기, 핵분열, 세포질 분열. 근데 이제 핵분열은 전중후말 외울 필요도 없지 사실은. 이거 앞전자, 가운데 중자, 뒤후자, 끝말자, 앞, 중간, 뒤, 마지막 이런 뜻이거든요. 핵분열이 요 4단계로 된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간기는 사이간자라 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핵분열, 세포질 분열. 핵분열은 전중후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세세포 분열의 특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개의 엄마 세포에서 그 세포 분열에서 딸을 낳는다. 아기를 낳는 성별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세포라고 합니다. 딸을 낳는 세포를 분리 전의 세포를 한 개의 모세포에서 몇 개의 자식이 나오느냐? 몇 개 찢으니까 2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분열 전후에 이 염색체 수를 세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분열됐다고 해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주는 게 아니라 변화가 없더라 하는 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지, 모체와 모세포와 딸세포의 숫자가 유지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의 의의. 체세포 분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단세포와 다세포 생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단세포 생물,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세포 분열하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생겨지는 거예요. 새로운 개체, 새로운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생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세포 생물, 여러분은 다세포 생물이에요.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세포 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세포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생물이 자라는 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처가 생겼잖아요. 그 상처가 아무는 것도 그 부분에 세포가 새로 생겨서 그 아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상처가 재생된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멈추고 여러분 한 번씩 얘기를 해보시고 수업 시간 만나요. 안녕.